1960년대 젊은 의대생 시절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웃의 참상을 나는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힘을 바쳐 전국민 의료보장에 토대를 쌓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30년간 나는 내 역량과 경험을 내 조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쏟을 수 있었습니다. 취약지역의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며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현대화하는 일들이 그 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또 꿈을 갖고 서 있습니다. 내가 지닌 모든 능력을 다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더 나은 의료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서태평양 지역 모든 이들의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그 꿈입니다. 뜨거운 가슴의 의대생 신용수에게 1960년대 한국 보건의료 실상은 참혹한 경험을 각인시켰고 그 경험은 더 나은 보건의료를 향한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은 그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압축적 변화를 거친 한국 보건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에서 2008년 신영수 사무처장 당선자는 서태평양 지역 19억 명의 건강 향상이라는 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으로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그는 그 꿈을 현실로 바꾸어왔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마주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았던 그의 지난 10년. 그 경험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서 더 크고 새로운 꿈으로 꽃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사무처장이 재임한 지난 10년은 국제보건무대가 이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적 금융위기로 각국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취약해졌고 보건부문 투자여력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사무처장 취임과 함께 떠안고 가야 할 객관적 조건이자 상수였습니다. 변수라고 해서 만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의 빈번한 홍수, 지진, 태풍과 같은 대형 재난, 국경을 넘나드는 신종 및 제출현 감염병의 유행,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가중되는 환경의 복수. 이 모든 것들은 이전 시기 국제보건의 패러다임과 방정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의 의제로 보건을 포함하여 한층 숨가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즉 MDG가 지속가능 발전 종합 목표 SDG로 바뀐 것도 그의 재임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격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은 그가 사무처장 수락연설에서 밝힌 꿈을 현실로 만들어간 시기였습니다.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결핵 발생률은 현저히 줄었고 사망률은 30%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전 시기 말라리아가 유행하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라리아 퇴치 계획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의 주요 보건 문제였던 바이러스성 간염도 꾸준히 이뤄진 아동 예방 접종으로 4천만 명을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고 사망자 수는 700만 명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신영수 사무처장이 제안한 Early Essential Newborn Care EENC는 신생아 건강에 진전을 낳았고 모자 복원의 성공 사례로서 서태평양 지역 외 여러 국가들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조기 사망 5 중 4은 비감염성 질환, 즉 NCD에 기인합니다. 신영수 사무처장 재임 기간 중 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에서 NCD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문제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보건의료 시스템의 강화만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위기 대응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긴급한 보건 문제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회원국들이 보편적 의료 보장으로 한 발 더 나아감으로써 의료 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과 1차 보건 의료는 보건 분야 SDG의 양대 축입니다. 신영수 사무처장은 시스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회원국과 WHO 조직의 성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국의 보건 분야 장관 외에도 의회나 행정부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다부분 협력이라는 원칙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협력센터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는 WHO 지역사무처 중 최초였습니다. 국제보건을 시스템 차원에서 현장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지론이자 국제보건에 관심을 갖는 후학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행한 아카데미아 강의 말미에 국제보건을 꿈꾸는 미래 세대에게 그가 당부한 것도 첫째,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각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를 이해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할 것. 둘째, 내 입장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신영수 사무처장은 또한 유연한 조직 혁신과 창의적인 건물 리노베이션으로 WHO 자체를 일 잘할 수 있는 조직, 일할 맛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신영수 사무처장을 위해 WHO의 직원들이 퇴임 선물로 제작한 영상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비전과 해안, 따뜻한 가슴과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는 WHO 직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영수 사무처장은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과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위에서 국제보건에서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경험은 개인의 자산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새로운 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래된 보건 문제나 새로운 보건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해안을 필요로 합니다. 기후변화, 대기오염, 감염병의 국제적 전파,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은 모두 국제질서 속에서 다자간 구조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이에 신영수 사무처장은 후학들이 더욱 폭넓은 관점을 가질 것을 충원합니다. 10년 동안 제가 지역처장으로 재직하는 중에도 WHO의 중점과제 우선순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분들도 인문사회학에 대한 더 깊은 식견과 통찰력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사무처장 당선 수락 연설 후 10년이 지나 퇴임을 앞둔 2018년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신영수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Earlier this year, I visited Lao PDR. It was my 7th visit during my tenure period. While I was there, I met a young woman who had just given birth to her second child in a small village health clinic on the Mekong River. We spoke briefly about her newborn and her hope for the baby's future. 그의 이 마지막 물음을 이제 우리도 함께 묻고자 합니다.